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어, 어제까지 읽었던 고정이 답했다는 이제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책,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똑같이 매일 10조씩 읽고 느낀 점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해 볼 내용은 스티브 잡스와 소크라테스입니다. 여기에서 최인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스티브 잡스의 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와 연결을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이미 신화입니다. 이 신화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세기, 센츄리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획기적이었단 말이죠. 잡스가 만든 전화기, 즉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닙니다. 그는 전화기를 단순히 통신을 하는 커뮤니케이션한 수단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인간의 손 안에다 세계를 쥐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그 이성을 잘 발휘하여 도덕적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고 변형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인간은 혼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티브 잡스는 세계와 관계하는 이 메커니즘을 혼자 있는 인간의 손에다 쥐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잡스는 지금의 인간은 무엇을 욕망하는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해야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더 행복해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잡스는 돈을 더 벌려고 하거나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하고 한낮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철학은 인간이 움직이는 모양을, 즉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을 가장 분명하고 명징하게 보여주는 학문인데, 이 제대로 된 철학자와 한 끼 식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움직이는 흐름을 읽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는 철학을 생존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DNA는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플의 기술은 인문학과 결합되어 우리의 심장이 노래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말이죠. 그리고 애플은 언제나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잡스와 애플 신화의 원동력은 바로 인문학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잡스가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을 끊임없이 고민하여 세계를 혁신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잡스가 이룬 성공이 아닙니다. 잡스는 인간이 변화해가는 맥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또 그것을 집요하게 관찰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신화를 접하면서 잡스가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는가, 그 사람은 어떻게 인문학과 기술을 예술적으로 결합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이 책을 작년 10월에 읽었더라고요. 인간이 그리는 무늬. 이 책도 고명환 작가님의 책에서 나왔던 추천이 있었던 책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 내용이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책을 많이 읽었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도전을 통해서 쭉 읽어봤었는데, 그때는 8일에 걸쳐 읽었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이번에는 그 고전의 답변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10조씩 천천히 읽고 생각을 하면서 글쓰기를 해보려 합니다. 스티브 잡스와 소크라테스는 이 명제가 어울리지 않죠. 근데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애플을 창업해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그 1위도 했었고요. 그러한 기업으로까지 올라서게 한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이야기를 나누면 바깥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은 어떻게 보면 이 철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잡스는 철학이라는 인문학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 손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쥐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고요. 인문학과 기술을 예술적으로 결합한 잡스처럼 나도 어떻게 이러한 인문학과 결합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 움직이는 흐름을 읽는 능력을 갖추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책 읽기 자체가 이러한 인문학과 관통하는 것이라 보거든요. 다양한 책을 접하고 경험하면서 그 작가의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자기 역량으로 쌓이고 쌓이면 그게 하나의 인문학과의 결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일같이 책 읽고 생각하는 능력, 이러한 것을 키우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그 반복의 힘, 그리고 연속의 힘, 그리고 꾸준함의 반복, 이러한 노력이 스티브 잡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견줄 만한 저의 능력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눈이 와서 많이 미끄러운데요. 다들 안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